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대학교 입학처의 김원구라고 합니다. 또 궂은 날씨에도 또 이렇게 우리 대학을 찾아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저의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천대와 같이 논술 설명회로 여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대학에 대한 설명회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논술에 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삼육대학교는요, 뭐 저희가 나눠드린 모집 요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5개 단과대학, 그 다음에 26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하고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가 있거든요. 이 학부는 저희가 2025학년도부터 처음 신설이 된 학과긴 한데 일단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올해까지는 정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2027학년도에는 저희가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하고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를 논술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전과제도나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잘 아시겠지만 전과는 이제 뭐 다른 학과로 들어왔다가 다른 학과로 옮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간호물치 약학 유교 빼고는 전과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모집 점원 100% 이내에서 전부 다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시고 지원을 하시면서도 조금 더 전략을 좀 잘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로만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낮은 학과로 들어왔다가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직 이수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좀 더 많은 학과가 있었었는데 교직 같은 경우는 뭐 학과가 통폐합이 되거나 그러면 또 교직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8개 학과에서만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뭐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나 뭐 인성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적성검사들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선발이 될 수는 없고요. 뭐 어떤 학과는 입학 정원의 50%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금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제도가 있는데요. 뭐 복수전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로 들어와서 2개의 학사 학위를 받아 나가는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은 이제는 뭐 트렌드처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전공은 그보다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이런 전공이 있고 또 마이크로 전공이나 자기주도 설계 전공, 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면서 학사를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육대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권에서 1인당 장학금 5년 연속 저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삼육대학교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냐, 뭐 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올 때 듀 받으셨잖아요. 저희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저희가 그냥 뭐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 100만 원 줄게 이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직접 저희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1인당 평균 1년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학기 등록금 이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아 나가는 학생들은 거의 1년 등록금을 장학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학을 처음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둘째, 셋째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지금 부족해. 사실 대학 들어오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찾아서 참여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예를 들어 토익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토익 일단 시험을 봤다고 장학금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토익 시험 점수가 올랐어요.
그러면 또 올랐다고 장학금을 드리죠. 물론 그 금액이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장학 금액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K무브 스쿨이라든지 파란 사다리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교육들을 지금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취업률은 4년 연속 수도권 1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도 해외에서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나라들과 이렇게 국제 교류한다는 거는 뭐 사실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캠퍼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저희 대학이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영화 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드라마 촬영한다고 뭐 며칠 동안 저희 대학 계속 불 켜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 이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가 짧지만 이러이러한 제도들이나 이런 교육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대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셔서 입학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2026학년도 저희 삼육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은 논술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종합전형이라든지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이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저희가 이제 2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생부 교과 30%에 논술 70% 이렇게 전형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6학년도부터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원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논술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면 올해 이 약술 논술을 보는 대학이 15개거든요. 근데 15개 대학이 그 주요 그 전형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나 뭐 가천대처럼 논술 100%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학생부 30에 논술 70이 들어간 학교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학생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각 대학에서 전형 계획을 짤 때 학생부 한 등급을 논술 문제 몇 문제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삼육대학교나 가천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의 약술 논술로 만약에 지원을 할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논술 한 문제당 몇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시 모집에서 지금 67%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에서 32%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7학년도 내년에는요, 저희가 올해 지금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근데 내년에는 270명 정도로 저희가 논술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약학과를 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7학년도에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논술 전형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154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술자 전형이 154명이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136명,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세움대 전형이 종합 전형인데요. 이 전형으로 지금 240명 선발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그냥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국영수, 사과 전부 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선발하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 3이에요. 모든 학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통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수능 최저를 하나 3 못 맞춘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 1단계 때 서류 100%로 4배수 선발하고, 2단계 때 1단계 성적 60%, 그 다음에 면접 4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종합전형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대1 상담 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술 전형 설명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과형, 저희가 또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자료도 제가 지금 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엔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교과형, 약술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사실 올해 약술형 논술도 또 국민대가 들어오잖아요. 국민대 들어오고 강남대도 들어오고, 그 대학들까지 총 15개 대학이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약술형 논술이 무엇일까? 제가 나름 공부해 본 게 뭐냐면, 저희가 2021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봤었거든요. 혹시 적성고사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것도 한 12개 대학 정도가 적성고사를 봤었는데, 저희 삼육대학교는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OMR 답안지에다가 마킹하는 식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적성고사는 폐지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아예 폐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서술형 문제로 바꾼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일반 논술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하나 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야, 하나 3이 비교적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 3 정도는 저희가 국영수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탐구까지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 3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까 저희도 작년까지는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낮거나 저희가 올해처럼 아예 없거나, 그쵸? 그래서 이런 전형이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과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정말 종합전형만 준비할 거야 이러면 사실 수능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보통 수능은 공부하시잖아요. 그쵸?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EBS 교재라든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비해 그 연계되는 비율이 저희는 거의 100%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전형에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수학은 조금 더 변형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국어는요 지문을 저희가 문제 출제를 내면서 학생들의 눈에 익지 않은 지문을 갖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희 그 논술 지원하셔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하고 자연계열은 분리해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집유강 보셨죠? 저희나 가천대가 지금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 이렇게 총 15문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이 표현을 하기로는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제외한 어려운 3점 또는 4점 정도의 난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EBS 교재를 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된다. 그 다음에 복잡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또 독창적인 주장을 평가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받으신 저희 기출문제 있잖아요. 거의 기출문제 작년에 실제 기출이었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 보시면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부 등급으로 봤을 때 저희는 3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아마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합격도 그 정도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외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15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했거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상입니다. 요거는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수는 총 15개고요.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지원하는 학과가 인문계냐 자연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저희가 15문제잖아요. 총 10점입니다. 10점인데 저희는 그 10점짜리 한 문제에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책자에 보시면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문제가 10점인데 거기에 부분 점수가 5점, 5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점짜리가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3점, 3점, 4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점수가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에 또 다른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점짜리에 5점, 5점이 있는데 5점짜리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거를 2.5점만 줄까? 3점만 줄까? 안 됩니다. 5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저희가 점수를 채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평가 기준이 핵심 내용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의 출제 범위는 화작, 문학, 그 다음에 독서, 문법까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첫 해 시행할 때는 문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어에서도 변별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2025학년도부터 문법이 포함이 되고요. 수학은 수학 1, 2만 저희가 출제가 됩니다. 수학의 변별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국어보다는 저희 삼육대학교는 수학의 변별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학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풀이는 틀렸는데 답은 맞으면 어때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틀려도 문제풀이가 맞으면 저희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풀이는 틀렸는데 답만 맞았다? 이거는 정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작년에 논술 전형 전체의 경쟁률은 한 4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둘 다 42대 1이 나왔어요. 신기하게. 근데 이제 학과별로는 사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학과별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이해는 좀 되는데 저 실 경쟁률이 뭐냐, 저희가 지금 통계로 보여드리는 저 실 경쟁률이 뭐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영어영문학부의 모집 인원이 6명이었는데 19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3대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결시하는 학생들이 40%가 넘어요. 근데 이제 결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수능 이후의 시험을 보느냐, 수능 이전의 시험을 보느냐에 있어서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결시율이 왜 높냐면 저희는 사실 수능 이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를 나는 아예 못 맞췄다. 그러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198명이 지원을 했는데 응시자가 134명이에요. 그래서 결시율이 저렇게 되는데 수능 최저 미충족한 학생들도 또 3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35명은 왜 왔을까요? 애매한 거거든요. 자기가 상을 맞췄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받으면 알죠. 그래서 결시자들을 빼고 또 응시를 했지만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까지 빼버리면 실제 경쟁률은 33대 1이 아니라 16.5대 1 정도가 된다는 거죠. 물론 간호나 물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이나 전체적인 실 경쟁률을 보면 사실 17대 1이 넘어가지 않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보면 한 13대 1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17.5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간호 같은 경우는 뭐 다 해도 57대 1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수능 최저 맞추는 거는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경쟁률이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제가 2024학년도 것도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치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2024학년도도 보면 실제 경쟁률 보시면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뭐 지원 인원 자체는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논술 시험 문제를 어쨌든 잘 풀어야 되는 거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합격권에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사실 조금 더 높긴 했었는데 학과들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총 논술이 몇 문항이라고 그랬죠? 15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적성고사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몇 개,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 15문제 중에서 몇 개의 문항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거예요. 근데 사실 작년에 수만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저희 삼립대학교 논술 이렇게 혹시 쳐보셨어요? 안 쳐보셨어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논술 정답수 15개 중에 지금 이제 각 평균, 그 다음에 최고, 이건 최종 합격자 기준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낼 때는. 그래서 최고가 11개, 뭐 10개, 15문제 중에서 이 정도로 맞추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최종적인 합격자들을 보면 보통 저희는 3등급 후반에서 5등급까지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등급에서 6등급 정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고사를 몇 개를 맞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많이 풀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없을 거예요. 뭐 모의평가를 하거나 그랬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뭐 한 4년, 저희는 2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기출되었던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은 그래서 아 삼립대학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또 가천대학교 기출문제 모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 눈에 익혀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정답 수가 15개 중에 몇 개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평균이 10개 이하였어요. 15개 중에. 사실 저희는 한 11개에서 12개 정도를 목표로 사실 삼고 있긴 하거든요. 만점이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저희가 만점이 나오면 저희는 실패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최종 합격자의 평균을 보니 물론 최초 합격자는 여기다 조금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최종 합격자를 보니까
10개에서 학과별로 조금 더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는 평균이 10개 넘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한 11개에서 학과별로는 12개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진행하긴 했지만 2024학년도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쉬웠을 것 같고 작년에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피드백을 출제위원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뭐 학과들마다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각 국어, 수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와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2024학년도는 사실 국어에 문법이 없었어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2025학년도에는 문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문항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점, 5점이었겠죠. 5점, 5점. 그래서 맞췄느냐, 틀렸느냐. 그래서 정답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어절은 답안이 이거였고 마지막 어절은 이거였다. 그래서 5점, 5점을 맞추느냐, 틀리느냐. 요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답안지예요. 저희는 A3에다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칸 안에다가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답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답안 작성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특히 칸을 벗어나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점할 때는 벗어나서 쓴 건 아예 리딩 자체가 스캔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칸 안에다가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의 실제 기출이었던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요. 이렇게 풀이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2점, 4점,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요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갖다가 붙여놓은 거긴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쓴 답안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이제 실제 스캔을 하고 채점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썼던 답안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어, 그다음에 수학 빈칸이 많죠. 네, 여러분들 다 채우시면 됩니다. 빈칸이 많고 조금 더 잘 쓴 학생 답안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어보다도 사실 저희는 아까 수학에 변별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랑 가천대는 둘 중 뭐 하나라도 포기하시면 사실 입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고사 저희가 이제 출제 가이드를 출제위원회에 드릴 때는 어쨌든 이런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를 좀 해줘라. 그래서 수능보다 어쨌든 쉬워야 된다. 저희는 말씀드릴 때 수능 난이도의 70% 정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문항별로 어쨌든 뭐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야 어쨌든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출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이게 저희는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가 나눌 수는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거 올릴 때 만약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럼 저희는 엄청나게 강한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국어나 수학 시간에 수업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EBS 교재의 연계를 통해서 공부만 잘 하시면 저희는 정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공개적으로 Q&A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좀 받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